이 영상의 끝을 보기 전에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칠순 잔치가 있어야 할 날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 모두 일흔이 되는 해. 자식들은 성대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 말은 달력 위에서만 존재했다. 며칠 전 아들은 말했다. 이번에 다 같이 베트남 가기로 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우리도 같이 가는 거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말했다. 아니, 부모님은 장거리 비행 힘드시잖아. 며느리는 더 솔직했다. 칠순 잔치는 형식이에요. 나중에 식사 한번 하면 되죠. 딸과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아빠, 이번엔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그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고개만 끄덕였다. 자식들은 그 침묵을 이해라고 착각했다. 자식들이 떠난 다음 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가요.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봤다. 어디를? 베트남. 그 말 한마디에 40년 묵은 마음이 쏟아졌다. 우리는 평생 미뤘다.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체력 때문에. 여행은 늘 나중이었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서로를 선택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휴대폰을 껐다. 가족 단체방 알림도 함께 꺼졌다. 후회 안 하겠어? 아버지의 질문에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게 후회라면 진작 했어야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버지도 그 웃음을 보며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부부는 알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라는 걸. 자식들은 몰랐다. 이 여행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걸. 베트남 공항에 내렸을 때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웃음소리. 그 속에서 이른의 부부는 유난히 조용했다. 덥네. 아버지가 말하자 어머니는 웃었다. 그래도 한국보다 낫네요. 거긴 마음이 더 추웠잖아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어머니는 커튼을 젖히며 말했다. 여보, 우리 둘이 여행 온 게 몇 년 만이죠? 아버지는 잠시 계산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네. 애들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야.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짐을 풀던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나 사실 칠순 잔치 기대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앉았다. 사람들 많이 부르는 거 말고 그냥 식구들 얼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서운함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나는 기대 안 했어. 왜요?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오래된 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부서졌다. 어머니는 문득 멈춰 서서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걷다 답했다. 우리가 너무 다 해줘서.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집도 돈도 시간도. 부부는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이들은 부모의 빈자리를 배우지 못했다. 벤치에 앉아 어머니는 신발을 벗었다. 나 애들한테 서운한 거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알아. 그래서 더 억울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지금까지 아이들 결혼자금, 집 보태준 돈, 매달 생활비. 숫자로 적으면 컸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창가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여보, 나 병원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오래 못 본대. 어머니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왜 말 안 했어요? 애들 여행 망칠까봐. 그 순간 어머니는 알았다. 자식들을 위해 숨겨온 건 기쁨만이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뭘요? 정리. 그 말은 재산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포함한 단어였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남길 것은 돈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될 것이었다. 같은 베트남이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여행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아버지는 켜두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먼저 찾지 않으면 굳이 연락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서운함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자식들이 과연 부모를 찾는지 아니면 부모가 사라져도 상관없는지. 호텔 조식당에서 어머니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젊은 부부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문득 말했다. 저 사람들도 나중엔 우리처럼 될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시각 자식들은 다른 호텔 수영장에 있었다. 아들은 칵테일 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이번 여행 진짜 잘 왔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부모님 모시고 왔으면 피곤했을 거야. 딸은 사진을 올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도 나중에 보여드려야지. 사위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차피 잘 안 보시잖아. 그 말 속에는 아기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뿐이었다. 점심 무렵 어머니의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다. 아버지가 몰래 켜둔 것이었다. 아들의 메시지였다. 엄마 아빠 잘 계시죠? 그 뒤에 바로 이어진 문장. 우리 일정 바빠서 연락이 늦었어요. 어머니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안부보다 변명이 먼저인 문장. 어머니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아버지도 말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았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한국에서 미리 적어온 목록이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그게 뭐야? 정리할 것들.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집, 상가, 예금, 보험. 합치면 30억이 조금 넘었다. 아버지는 종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모았구나. 당신이랑 같이.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이걸 아이들한테 다 줘야 할까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생각한 뒤 천천히 말했다. 줘야 할 이유가 있나?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어머니의 가슴을 더 세게 쳤다. 키웠잖아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키운 건 의무였지 대가가 아니야.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다. 그날 저녁 자식들 단체방에는 또 사진이 올라왔다. 바다, 술, 웃는 얼굴들. 그 아래에 딸의 메시지. 엄마 아빠랑 다음엔 꼭 같이 와요. 어머니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분노했다. 다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는 사람의 말 같았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결정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뭘? 아이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리 손으로 정리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국의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유언장과 기부 절차에 대한 문의였다. 아직 아이들은 몰랐다. 이 여행이 끝나면 부모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무심함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조차.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이상함을 먼저 느꼈다.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았다. 늘 새벽같이 눈을 뜨던 사람이었다. 여행 와서도 습관처럼 먼저 일어나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사람. 그런데 그날은 숨소리만 들릴 뿐 기척이 없었다. 여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묘하게 식은 기운. 숨은 쉬고 있었지만 깊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눈을 떴다. 괜찮아. 그 말은 언제나처럼 짧았고 언제나처럼 거짓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는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괜히 큰일 만들지 말자며 말렸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까지 와서 참을 이유 없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니는 휴대폰을 다시 켰다.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화면에는 어젯밤 단체방 사진 알림만 남아 있었다. 잘 놀고 있구나. 어머니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쓰러져도 아이들은 알지 못할 거라는 걸. 의사는 영어로 차분히 설명했다. 몸이 급격히 약해졌고 장거리 이동은 무리라고 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단어만 물었다. 시간은요? 의사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길지 않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창밖만 봤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예전보다 너무 가벼웠다. 애들한테 말할까요? 어머니의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까지 와서 괜히 마음 쓰게 하지 말자.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노트북을 열었다. 한국의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유언장 초안, 기부 가능한 기관 목록, 절차와 시기. 어머니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 글자들은 차갑고 명확했다.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뭐래? 가능하대요. 아이들 동의 없이? 필요 없대요. 그 말에 아버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이제야 내놓는 사람처럼. 그때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아빠 베트남에 계시다면서요?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니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왜라는 질문이 지금에서야 나오는 게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정리해요. 뭘? 그날 밤 어머니는 기부 대상에 체크를 했다. 아이들 이름은 어느 칸에도 없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야 우리답게 사는 거죠. 창밖에서는 베트남의 밤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결코 위로는 아니었다. 그날 어머니는 알았다. 이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마지막 책임이라는 걸.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자식들의 표정이 곧 떠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아버지가 쓰러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몸은 더 이상 버티는 쪽이 아니었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지만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숨을 고를 때마다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괜찮아? 어머니의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은 여전히 짧았고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비행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을 미루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다. 지금 돌아가거나 여기서 더 나빠지기를 기다리거나 호텔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캐리어를 꺼냈다. 손은 느렸고 마음은 더 느렸다. 여보, 한국 가야겠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왜요?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 그 말은 서운함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가 된다. 기대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끝까지 괜찮은 척해야 하는 존재. 여기서는 그저 늙은 남자 한 명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캐리어를 닫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오늘은 쉬어요. 대신 내일은 결정해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혼자 밖으로 나갔다. 근처 작은 사원에 들러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처음으로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 아이들 말고 이 사람만 지켜달라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며느리였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는 걱정 같았지만 너무 늦게 나온 걱정이었다. 조금. 어머니의 짧은 대답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병원 갔다 왔다면서요? 왜 바로 말 안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왜 말해야 했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비행기 표를 검색했다. 귀국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여보, 아버지가 말했다. 나 무섭다. 그 말은 병 때문이 아니라 돌아간 이후가 두려운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이번엔 우리가 먼저 정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솔직한 두려움과 이상하게도 안도가 함께 있었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잠들었고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노트북을 열어 변호사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다. 귀국 후 바로 진행 가능 여부. 그 문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자식들은 아직 몰랐다. 부모가 돌아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다. 도착장 문이 열리자 자식들이 서 있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두 한 번쯤은 울컥한 얼굴을 했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사위가 가장 먼저 물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안 죽었다. 그 농담에 아무도 웃지 못했다. 차 안은 어색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창밖만 보았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먼저 들어갔다. 뭐라도 드셔야죠.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서둘러 끝내고 싶은 말 같았다. 식탁에 둘러앉자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왜 베트남에 따라가신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말하면 달라졌니?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이 급히 말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좀 바빠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칠수는 바빴고 여행은 한가했구나. 사위가 웃으며 넘기려 했다. 아버지, 요즘 다들 그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들 그렇게 산다더라. 그 말에는 비난도 서운함도 없었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어머니를 따로 불렀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재산 문제 때문이야? 어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보였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의 질문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자식들은 돌아갔다. 남겨진 집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만 남았다. 오늘 어땠어요? 어머니의 질문에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 된 것 같더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병원 어디 다니세요? 검사는 언제 받아요? 질문은 많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같은 게 있었다.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어머니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는 걸 느꼈다.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지, 요즘 유언장 미리 쓰시는 분들 많대요. 그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라도 해서요.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통화는 짧고 명확했다.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 안 하겠어요? 어머니의 질문에 아버지는 말했다. 이제 와서 아이들 눈치 보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 창밖에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확신했다. 이제 남은 건 알리는 일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알림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통보가 될 것이다. 그날은 일부러 날짜를 정했다. 평일 저녁, 핑계대고 빠질 수 없는 시간.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만 정리했다. 물잔 4개, 서류 봉투 하나. 아버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부부, 딸과 사위.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미 예감은 하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아들이 가장 먼저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엄마, 이게 뭐야? 딸의 질문에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결정.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우리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다. 아버지 아프셔서 그러시는 거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맑을 때 한 결정이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 돈은 다 뭐 하시게요? 어머니가 답했다. 기부한다. 그 한 단어에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칠순 못 챙긴 게 그렇게 큰 죄야?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질문은 쏟아졌지만 그 안에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그 말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거야. 아들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럼 우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는 자식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너희의 보험도 예비 자산도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벌이에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 이건 선택이다. 사위가 낮게 말했다. 그럼 우린 이제 끝이네요. 어머니는 그 말을 붙잡지 않았다. 그건 너희가 정할 일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후회는 이미 다 해봤다. 자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힘들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상하게 편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면서도 끝까지 이름을 적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누군가를 씻어주지 않았다. 다만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분명히 그어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은 이제 누구도 넘을 수 없었다. 기부는 조용히 진행됐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게 좋았다. 누군가의 박수보다 누군가의 내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마지막으로 정리되던 날 아버지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끝이네요. 직원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서류에는 이름 대신 기관명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 이름은 없었다. 그 사실이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며칠 뒤 자식들에게 공식 통보가 갔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 아들은 전화를 수십 통 걸어왔다. 딸은 울면서 찾아왔다. 며느리는 냉정해졌고 사위는 침묵했다. 어머니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다만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설명은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공평했다. 몇 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분노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집 문제, 대출, 아이들 교육비, 부모의 돈이 빠진 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그제야 자식들은 처음으로 부모를 사람으로 떠올렸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작은 집으로 옮겼다. 불필요한 방이 없는 곳, 필요한 것만 남긴 살. 아버지는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처럼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도 더는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기부한 기관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익명으로 지원받은 아이의 손편지였다. 이름은 모르지만 덕분에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읽어주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듣다. 조용히 말했다. 이거면 됐다.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를 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래도 웃음은 많았던 시절. 다시 돌아가도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니의 질문에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응, 이번에도 너랑. 어머니는 그 대답이 30억보다 값지다는 걸 알았다. 몇 년 뒤 자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은 서서히 무뎌졌고 그 자리에 조금 늦은 이해가 남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선택에는 언제나 그만한 결과가 따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천천히 그러나 함께.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돈은 남기지 않았다. 대신 선택의 무게를 남겼다.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기에 결국 모두에게 남았다.